예, 미국을 방문 중인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영철 부위원장과 회담을 가진 뒤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아직 많은 일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남과 북은 오늘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판문점 선언 이행 방안을 본격 논의했습니다. 이 시간 조정은 아주대 통일연구소 소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 먼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회담 내용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한 2시간 20분, 140분 정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 시간이 짧았느니 아니다, 뭐 충분한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일단은 그 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 브리핑 내용을 보면 지난 72시간 동안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뭐 72시간이라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의미, 그다음에 실질적인 진전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먼저 두 분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 해서 아마 핵심은 실질적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즉, 싱가포르 6월 10일 이 우리가 예상하는 그 예측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지금 두 측이 이제 이견들을 조율해가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10가지의 이견이 있었으면 이번 회담을 마치고 뭐 예를 들어서 2~3개만 남았다 정도의 몇 가지 문제는 합의를 보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하지만 이제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제 make or break,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신 교수님. 예, 뭐 큰 방향에서는 뭐 비핵화를 한다는 데서는 공감을 이루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미 이제 다 이해를 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클리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받을 것도 클리어하고 인 리턴이라고 해서 그것의 대가로 북한이 받을 것도 클리어하게 이해를 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공감대가 있는데 아마 구체적인 이제 조건에 대해서 지금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미국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인데 각각의 단계를 나누더라도 비핵화를 먼저 하면 그 다음에 보상을 하겠다는 것을 순서를 북한이 바꿀 수도 있고요. 또는 미국이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빠른 비핵화, 그러니까 그리고 프론트 로디드 방식이라고 해서 핵무기와 핵물질을 먼저 빼내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약간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걸 미국이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두 사람 간의 만남, 정부 기관 수장 출신 아닌가요? 뭐 협상의 달인이라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그 만찬 회동했던 장소도 그렇고요. 뭐 이제 회담했던 것도 그렇고 다분히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의도하고 김영철 부위원장을 그쪽에 초대한 것 아니냐. 뭐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만찬부터 회동까지 그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미국 측에서 북한에게 굉장히 많은 배려를 했다라는 전반적인 판단이 드는데, 이제 양측 간의 국제적 회담을 하다 보면 장소, 앉는 위치, 음식 이제도 다 의미가 있고 메시지를 분명히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면 제 생각은 지금 북미 간의 회담이 잘 가고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소위 좀 거칠게 얘기해서 대박이다, 정말 대성공이다라는 시그널도 아직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시간 20분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요. 통역이 들어있었을 것이고요. 또 점심 식사 시간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대화 시간은 약 1시간여 남짓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안건을 앞두고 1시간 만에 회담을 끝냈다라는 것은 합의에 이뤘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넘기자라는 정도까지만 회담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충 뭐 이제 뭐 저희들이 뭐 예측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떤 것에 합의를 했고, 우리 잠깐 신 교수님께 말씀하셨지만 어떤 것을 좀 남겨두고 다음에 한번 또 논의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사실은 뭐 2차, 3차로 만날 수 있다는 것까지 언급이 지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제 생각에는 양측 모두 이 판을 깨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6월 10일 싱가포르를 현실로 만들자라는
라는 면은 뭐 계속 거듭 강조하는 메시지라고 예. 생각하고요. 북에서는 in principle 원칙적으로 CVID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이제 그 과정과 그거에 따르는 보상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2차, 3차 maybe란 말을 썼는데요. 이제 영어로 maybe는 거의 하겠다는 뜻하고 거의 확실합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might 이런 다른 영어 단어를 쓰기 때문에 maybe를 외교적으로 해석하면 2차, 3차가 이제 일어나는구나. 예. 라는 뜻이고 2차, 3차가 일어난다고 하면 이 판은 최종 결론까지 시간이 걸리겠다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고 예. 어떻게 보면 이것은 북한이 원하는 약간의 단계적 해결 방법의 큰 틀에서 동의해 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예. 그렇다면 트럼프는 2차, 3차 회담을 하는 그 과정에서 과연 예.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이냐. 예. 북에 이제 구체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이제 괜히 끌려가듯이 2년, 3년 미국의 중간 선거까지 가진 않겠다. 따라서 그쪽이 2차, 3차를 원하면 각 회담마다 얻을 수 있는 소위 마일스톤, 정확한 성과를 지금 얘기하자. 예. 그래서 시간의 문제지 불확실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달라라는 조건을 내걸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걸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2차, 3차까지도 다시 만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렇다면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어느 정도 큰 틀의 합의는 일단 하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두고 실무 협상에서도 고위급 협상에서도 할 수 있고 물론 정상 간에 또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여지를 남겨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뭐 2차, 3차까지 갈 수 예. 있다는 거는 저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올 포원 한 번에 끝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이제 최종 정상회담에 임박해서 2차, 3차 가능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북한이 끌려오지는 않고 있다. 그런 예.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못 풀면은 나머지는 다음번에 풀겠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종전선언이라든가 이 평화구축 문제는 이번엔 안 풀고 다음에 남겨둬서 풀겠다. 이런 뜻도 시사되고 있으니까 예.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예. 아무튼 지금 협상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특정한 조건 한두 개는 북한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정상회담 이전에 합의되는 것이 아니라 예. 공란, 빈 공간으로 그 조항만 비워놓고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부분을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라는 이름으로 예. 양보를 얻어내려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이제 그 해동하고 만찬 얘기를 했는데 그 배석자들 보면요, 그 소위 말해서 대북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앤드류 겸 이쪽에서는 그랬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 굉장히 신임한 걸로 알려져 있고 이쪽은 이제 김성의 조력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글쎄요, 아무리 노련한 김영철 부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적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대면해서 협상을 한다. 김성의 조력을 받는다 하더라도 조금 떨리거나 긴장되거나 뭐 협상에서 밀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영철 통장부장 그간의 남북 관계에서 워낙 많은 협상을 하고 뭐 때로는 협박도 하고 예. 때로는 웃음도 짓고 아주 노련한 협상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떨리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성애가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핵 문제 말고도 평화 체제라든가 김성애는 남북 관계를 하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에서 한반도 문제, 핵과 다른 한반도 트랙도 논의를 할 수 있다. 그 부분에서 동반한 것 같고요. 예. 이쪽 미국 측에서는 뭐 앤드류 킴은 CIA 있을 때부터 한국 TF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력을 받았던 거고, 램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무부 한국과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예.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력을 받아서 예. 한반도 문제와 핵 문제를 지금 동시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야기했던 종전선언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이 대화에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추정케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철 부위원장, 사실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인물이었는데 뉴욕을 찾았고요. 과연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인가? 근데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아마 내일 새벽 정도 될 것 같아요. 백악관에 들어가는 시간이. 글쎄요, 친서를 가지고 갔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친서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지 어떻게 트럼프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만. 예, 친서를 들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뉴스들이 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친서가 들어 있다라고 하면 실은 왜 이번에 회담이 비교적 짧았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친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뉴욕에 도착할 때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뉴욕 회담은 그거에 대한 사전적인 확인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예. 그리고 이것을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정확한 해석 그리고 미국 측의 어떤 반응을 우리가 요구한다라는 사전적인 프로토콜적인 의미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요. 해피 엔딩으로 과연 끝날 것인가? 예.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 가능성은 트럼프가 그 내용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미국이 북한에 준 숙제 또는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과연 CBID를 할 것이냐라는 거 원칙적인 것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6월 12일이 열리면 CBID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서 너희들이 이제 북측이 이것을 선언할 것이냐 문구적인 확인도 들어있을 수 있을 수 있다. 친서라는 것은 양측만 볼 수 있는 극비 문서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얘기를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 선언문에 어떤 식으로 북측이 CBID를 담을 수 있을까 그리고 기간적인 면 어느 정도 구체성을 담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북측의 답변 예. 그리고 들을 수 있어서 그것이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라는 거에 비교해 보면 큰 틀에서는 예. 미국이 예측하고 기대하는 것 수준은 맞췄다. 예. 하지만 이제 모든 것에 동의를 한 상태는 아니다. 예. 이 정도로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신뢰와 진정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의 평가인 것 같아요. 예, 네, 교수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만 우리 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CDI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까지 넣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큰 틀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과 미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하고 싶다.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우려를 해소해달라. 이런 정도의 굵직굵직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와중에 이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이제 방북을 했습니다. 9년 만에 이제 북한 땅을 간 건데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 중국, 일본도 굉장히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제 직접 무슨가를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핵화 의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고요. 북미 관계 비핵화 새로운 방법 특히 단계적으로 풀기를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단계적이라는 걸 언급해서 지난번에 중국 방문에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북한의 현재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비핵화 의제야 그 전에도 밝혀왔던 것이고 이 시점에서 러시아 외교장관을 만난다는 것은 나름 트럼프 대통령 미국과의 정상회담 이전에 자신들의 안방을 좀 지켜놓겠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호관계였던 중국과 러시아를 자기 편에 끌어들여 놓겠다는 외교적 행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제 단계적인 부분은 미국에서 자꾸 한 번에 해결하자 일괄타결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저항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일부 받았습니다. 예. 물리적으로 단계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떠한 단계인지 그 각 단계별로 어떠한 보상을 요구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이 약간 정체되고 있는 그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 CBID에 대한 내용이 친서에 담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미사일까지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WMD까지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 부분까지 과연 수용해서 북한이 받을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WMD를 다 포함해서 생물무기, 화학무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약간 떨어져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미국도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핵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레토릭 차원에서 북한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생화학무기를 포함시켰다고 생각하고요. ICBM은 어떻게 보면 북한 핵무기의 한 구성인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라는 것은 핵물질, 그리고 핵탄두, 그리고 딜리버리 시스템, 운방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패키지다. 다만 ICBM 자체를 다 미국으로 들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핵심만 빼서 해체해서 들고 갈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서 그런 미사일도 포함시키고 있고요. ICBM이라고 특정해서 말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일본이나 또 한국도 이것을 너무 ICBM, 미국에 대한 위협만을 갖다가 제거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그 예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미사일로 특정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속마음은 일단 핵탄두, 핵물질, ICBM 이렇게 패키지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체제 안전 보장을 원하고요. 또 북한은 이제 경제 지원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대북 제재 해제도 관련이 돼 있는데 경제적인 어떤 지원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북한에서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체제 보장과 경제적 패키지를 원할 거다라고 하는데요. 경제적 패키지라는 단어가 참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저는 상당한 이견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미국에서 폼페이 장관이 하는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제 한국만큼 잘 살게 해주겠다. 북한이 꼭 듣고자 하는 그 표현은 아닙니다. 한국만큼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표현이 또 우리 미국 회사들이 투자할 수 있고 뭐 에너지 회사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실은 북한이 가장 원하는 거는 제재의 해제입니다. 근데 미국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제재 국면을 그대로 두고 예외적으로 이것들을 풀어주겠다. 라는 거거든요. 즉, 그 채찍은 그대로 들고 있고 몇 가지를 예외적으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경제 개방의 효과를 맛보게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북은 그걸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은 예. 부분적으로라도 지금 엄하게 있는 제재 국면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우리가 그 CBID의 타임 스케줄을 너희가 원하면 우리는 제재에 대한 타임 스케줄을 원한다라고 지금 왔고 있는데 그 얘기는 미국 그 누구도 의미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재는 그대로 가는 것이고 이걸 그러니까 네거티브 리스트 요거는 허용한다 식으로 가는데 아마 북이 이거에 대해서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 번영에 대한 약속과 관련해서 혹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나중에 대북 투자,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아마 작전을 세울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누차 뭐 북한의 번영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무튼 가장 핵심은 이제 안보 군사적인 측면이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얼마든지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전략 차원에서 북한을 자기 편으로 끌어다닐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도 가능하고 또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돈을 댈 한국과 일본이 뭐 비핵화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또 협력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서 군사적 부분, 한미동맹을 어느 수준까지 약화시키면서 북한의 우려를 해소해 줄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접촉 얘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그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 얘기가 계속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워싱턴 포스트는 이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또는 종전선언 가능성 언급에 미 행정부 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러한 종전선언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를 본 다음에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것은 뭐 미국 정부 인사나 학계도 널리 퍼져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미동맹하고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체제 보장의 선행 조치로서 무언가 보여달라고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고 그러면은 만약에 싱가포르라면은 그 자리에서 다 합의가 돼서 한국 정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가셔서 그 자리에서 하면 좋겠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싱가포르에 오는 거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 자리의 주인공은 트럼프 대통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의사가 조율이 될 경우에는 한 번 더 뭐 7월 27일이 뭐 정전협정 체결 기념이니까 그때쯤 그런 문제를 풀자 이런 방식으로 추가적인 정상회담 그때는 미북 간의 양자가 아니라 남북미 간의 3자라든가 남북미 중 4자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비핵화 부분에서 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북미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미국 스텔스 전투기 F-22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맥선더 하면서도 좀 문제가 됐었는데 14대가 일본의 미군 기지에 한 달간 잠정적으로 배치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하면 꼭 따라왔던 게 있었거든요. 과연 그런 차원인지 아니면 다른 뭐 의도가 있는지 뭐 어떻게 신경 써서 말씀해 주시죠. 뭐 일종의 변형된 포함 외교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번에 미국에 대해서 비핵화 대화에 진전이 없이 또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것을 갖다가 잘 지켜봐라. 왜냐하면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정상회담 취소하면서 편지를 보낼 때도 너희들 핵무기 있지만 내 핵무기는 너무나 강해서 사용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이런 식인데 마찬가지로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쩍 압박을 가하는 그러한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남북 그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오전에 그 양쪽 수석 대표들이 좀 덕담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모두 바로 내용을 좀 직접 들어보시고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기는 회담을 진행하면
목도리 좀 숙여가지고 쌍방 이 수석 대표 단장들이 목이 좀 숙여가지고 나갔습니다. 허상 그걸 언쟁을 많이 하느라고. 그러나 지금은 전명훈 장관 선생이 얼굴이 보여주다시피 만면에 환한 미소가 좀 어리고 이렇게 보는 눈길도 다 정답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위급 회담에서도 좋은 문제들만이 논의될 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이행된 공동의 책무를 어떻게 우리가 이행해 나가겠는가 이런 실무적 문제들이 논의되는 것만큼 오늘만은 회담 문화도 좀 개변할 겸 과거하고 결별할 겸 새로운 그 출발을 좀 하는 게 어디든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있었던 우리 남북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니까 날씨 변한 거는 뭐 비교가 안 되게 훨씬 더 많은 그런 변화가 몇 년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뭐 올해 또 몇 달 뒤에 돌이켜보게 되면 지금까지 5개월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해왔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우리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신 교수님, 이거 오늘 있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 지난달 16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했던 그 회담 아닙니까? 예, 그래서 판문점 선언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현지에서 들어온 이야기는 공동 보도문, 문구 조율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충 해서 윤곽은 좀 잡힌 것 같습니다만 오늘 회담도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죠. 이렇게 아무튼 이게 비핵화가 진전되더라도 그걸 갖다 강화하기 위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진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진전을 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 그리고 6.15 공동 행사 문제 그리고 그 밖에 후속 조치로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 체육 회담 그리고 북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철도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하고 그러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점검한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난번에 한미연합훈련이랄지 그 탈북 여정업원 송환 문제랄지 이런 걸 거론하다 보니까 오늘 자리에서 그런 껄끄러운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뭐 걱정했는데 아직까지 뭐 그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거든요. 예. 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 껄끄러운 질문을 했을 때 그쪽에서 굉장히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예.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전체 세션을 공개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한 5년 전인가요?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시리아 문제를 반대하면서 뉴욕타임즈에 기고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기고문을 내서 큰 파장을 일으켰죠. 왜 뉴욕타임즈 이걸 받았느냐. 근데 제가 볼 때 이 체제가 다른 두 국가가 이제 협상을 하면서 자기 쪽으로 여론을 이끌어 나갈 때 이제 약간의 그 민주주의가 아닌 국가에서 종종 쓰는 방법이 이제 언론의 자유가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사회에 돌을 하나 던집니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체를 공개하자. 전혀 예측하지 않고 예. 동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을 약간 조작하려고 예. 영향을 주려는 그런 느낌들을 좀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회담 시작 전에 회담 공개를 두고 남측 간에 약간의 옥신각신했던 그런 분위기 그것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정은 아주대 통일연구소 소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